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6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을 주제로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좌우 이념 대립이 발생한 상황,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신탁통치가 주장됨으로써 해방 공간에서 좌우 대립이 심해졌다.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해방 공간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비롯한 한반도 독립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무부 장관 회의죠.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는데요. 핵심은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겠죠. 한반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게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니까 영국은 유럽에 있는 나라라 한반도하고는 특별하게 연관관계는 없죠. 여기서 이제 미국은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해야 된다는 5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신탁 통치안을 제출하고요. 소련은 임시정부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5년 이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신탁 통치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 뭐 둘 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할 테니까요. 5년으로 못을 박은 미국과 5년 이내로 한다라는 소련 이 두 개 안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라는 게 어찌됐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소련안을 일부 수정해서 절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뭐그 조항 그 네 개 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서 중 네 개 항 중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운다. 정부를 세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대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 네 나라로 이루어진 미국, 영국, 중국, 뭐 소련 이 네 나라 핵심은 미국과 소련이겠죠. 네 나라로 이루어진 이들이 좀 도와줘서 임시정부를 좀 관리하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거거든요. 최대 5년간입니다. 신탁 통치를 꼭 5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대니까 뭐 빠르면 1년, 2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네 나라가 이제 임시정부를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소련 대표들이 빨리 모여서 이제 나머지 부분 행정 경제 균형을 위해서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그래서 이제 소집된 회의가 미소 공동위원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신탁통치는 세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정부 수립이 우선이고 신탁통치는 그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 보도가 이 결과가 이렇게 알려질 때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38선 분할을 목표로 해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잘못 보도되는 거죠. 소련도 임시정부 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뭐 5년 이내 신탁 통치하자라는 주장을 소련이 주장을 했지만 그 앞서서 미국이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이야기를 했고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했고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서로 이렇게 절충한 게 결국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데 앞부분 날라가 버리고 뒷부분은 살짝 왜곡해 버리고 이상하게 보도돼 버린 거죠. 이 부분만 보도가 됩니다. 동아일보의 역사를 바꾼 오보 사건 중에 하나죠. 이러한 잘못된 오보와 함께 신탁 통치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부분만 전달이 되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뭐 좌익, 우익, 중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탁 통치 반대하죠. 반탁 운동 전개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모든 결정 사항 등이 제대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특히 핵심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이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임시정부가 제대로 활동하게 되면 신탁 통치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된 중도 세력과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신탁 통치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찬탁의 논리가 아니라 모스크바 3국의 결정사항을 지지한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이제 우익과 좌익으로 나눠져서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이런 중도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말의 독자적인 힘으로 광복을 이룬 게 아니고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연합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탁 통치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임시정부 세우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릴 텐데 미소 공동위원회 적극 참여하자. 적극 참여해서 임시정부 세우는 게 이게 우선 아니냐. 이게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적극 협조하겠다. 신탁 통치 문제는 이거 보류하자.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은 일단 이것만 제대로 된다라면 임시정부 수립만 제대로 된다라면 이 부분은 줄이거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중도 세력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지지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미 프레임이 씌워졌잖아요. 이런 프레임, 거짓 보도에 의한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서 소련 놈들은 나쁜 놈, 반소련 분위기, 미국 놈들은 착한 놈,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정치에서 이거 프레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프레임 하나 딱 씌워놓고 정치인들이 이런 프레임 하나 씌워서 계속 그것만 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우린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덕수궁, 그 경운궁이죠. 1946년 3월 덕수궁에서 이제 석조전에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좀 다르죠. 둘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목표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이건 똑같죠.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소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지지를 선언한 애들은 중도 세력과 좌익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임시정부 세우는 거니까 거기에 지지하는 애들 참여하면 되겠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지도 않는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어? 라는 입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소련은. 반면 미국은 그렇게 되면 임시정부가 완전히 중도 세력 그리고
소련과 친한 좌익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익 세력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당들을 많이 만드는 모습들을 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아니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건데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지지하지도 않는 애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결국 김구와 반탁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김구와 이승만 세력이 이 모스크바 3상의 결정 요거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성명에 동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결국 신탁 통치를 또 찬성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죠. 그러면서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등은 그 46년 6월 달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하죠.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을 보이지도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결국 남쪽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지금 힘이 모아져도 될까 말까 한데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해방 공간에서 특히 남한에서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 신탁 반탁으로 갈라졌다가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쪽으로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중도 세력이나 김구를 포함한 우익 진영까지 포함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좌우 합작 운동과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